예술작품을 만들기 위해 한 남자가 녹인 알루미늄을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개미집 위에 조심스럽게 부었다. 액체 금속은 통로를 따라 서서히 지하 깊숙한 곳으로 스며들었다. 이 과정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특별한 방식의 창작이었다. 더 이상 알루미늄이 스며들지 않자 그는 곧바로 찬물로 식히기 시작했다. 충분히 굳을 때까지 기다린 뒤 조심스럽게 땅을 파내기 시작했다. 그러자 땅 속에 숨겨져 있던 정교한 구조가 드러났다. 개미들이 만들어낸 자연의 구조물은 놀라울 만큼 복잡하고 섬세했다. 얽히고 설킨 통로와 공간들은 마치 자연이 빚어낸 작품처럼 보였다. 각각의 공간에는 나름의 역할과 구조가 담겨 있었고 완성도는 감탄을 자아냈다. 마지막으로 깨끗이 세척하자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형태는 하나의 조각 작품처럼 아름답게 완성되었다. 사자는 코브라를 쫓아내려 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코브라에게 물리고 말았다. 독은 번개처럼 빠르게 퍼져나갔고 강한 통증이 순식간에 밀려왔다. 그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흔들렸고 동공은 크게 확장되었다. 몸은 점점 통제를 잃고 떨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그는 멈추질 못하고 구토를 했다. 바닥을 구르며 괴로워했다. 이렇게까지 무력해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어느새 파리들이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고 죽음이 바로 곁에 다가온 듯 보였다. 하지만 사자는 끝까지 버티려 했다.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었다. 만약 자신이 사라진다면 아내는 다른 수컷에게 빼앗기고 새끼들 역시 위험에 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사진작가는 강가에서 그를 발견했다. 한때 초원의 지배자였던 그는 이미 조용히 쓰러져 있었다. 이 늑대는 놀라울 만큼 민첩했다. 농장의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오려 했다. 목표는 안에 있던 가축들이었다. 감시 카메라는 늑대의 움직임을 포착했다. 빠른 속도로 농장 쪽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보였다.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갔다. 농장 주인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늑대는 가축을 노리며 계속 움직였고 긴장감이 높아지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주변을 지키던 경비견이 나타났다. 경비견을 본 늑대는 곧바로 방향을 바꿔 물러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경비견은 빠르게 대응했고 상황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다. 잠시 후 다시 확인했을 때 늑대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굶주린 사자 무리가 사냥을 시도했다. 그들의 목표는 어린 코뿔소였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다. 어미 코뿔소가 이를 빠르게 눈치챈 것이다. 위협을 감지한 코뿔소는 크게 경계하며 곧바로 강하게 돌진하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반격에 사자 무리는 놀라 흩어져 도망쳤다. 하지만 한 마리 수사자는 피하지 못했고 코뿔소의 강한 돌진에 부딪히고 말았다. 계속되는 것은 압박 속에서 수사자는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결국 균형을 잃고 땅 위에 쓰러지고 말았다. 수사자가 하이에나 무리에 둘러싸여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수사자는 계속해서 큰 포효를 내지르며 위협하려 했다. 하지만 하이에나의 수가 너무 많아 전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흥분한 상태로 수사자에게 달려들었다. 수사자는 반격을 시도하면서 동시에 뒤쪽에서 오는 공격까지 경계해야 했다. 이로 인해 체력이 빠르게 소모되기 시작했다. 하이에나들은 매우 영리하게 움직이며 사방에서 포위했다. 끊임없이 짧은 공격을 반복하며 수사자를 지치게 만들었다. 그리고 수사자가 힘을 잃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중요한 순간에 멀리서 또 다른 수사자가 나타났다. 동료의 포효를 듣고 빠르게 달려온 것이었다. 새로운 수사자가 합류하자 상황은 급변했다. 두 마리의 성체 수사자를 마주한 하이에나들은 더 이상 우위를 유지할 수 없었다. 순식간에 포위는 무너지고 무리는 흩어지기 시작했다. 분노한 수사자들은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하이에나들이 감당할 수 없는 위력이었다. 결국 살아남은 하이에나들은 더 이상 그 지역에 머물 수 없었고 서식지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 검은 맘바 뱀의 기습을 받은 표범. 강력한 독성을 지닌 검은 맘바 앞에서 과연 표범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사실 이 표범은 원래 홍멧돼지를 사냥하려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자신이 이미 검은 맘바의 둥지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경계 상태였던 검은 맘바는 즉시 공격을 시작한다. 표범은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고 순간적으로 뛰어오른다. 주변에 있던 홍멧돼지는 위험을 감지하고 급히 자리를 떠난다. 그 사이 표범은 방향을 돌려 뱀에게 반격한다. 민첩한 움직임으로 결국 표범은 검은 맘바를 제압한다. 하지만 싸움이 끝난 직후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몸이 점점 말을 듣지 않게 되고 어지럼증과 무기력함으로 인해 서 있기조차 힘들어진다. 이는 독이 혈액을 따라 천천히 퍼지고 있다는 신호였다. 가장 위험한 순간 세 마리의 사자가 영역 순찰 중 이 표범을 발견한다. 사자 무리가 다가오자 이미 힘이 빠진 표범은 저항조차 거의 할 수 없게 된다. 결국 한때 날렵했던 사냥꾼은 초원 위에서 쓰러지고 만다. 그 후 수사자는 자리를 떠나지만 굶주린 암사자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멈춰선다. 여기서 질문이다. 독에 중독된 표범을 먹는다면 암사자도 위험해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A hungry polar bear set its sights on a massive walrus herd. Do you think the bear had any chance of success? After waiting on the rocky shore for hours, the polar bear was already exhausted. Then suddenly, movement appeared out on the water. Hundreds of walruses began making their way toward the beach. The polar bear immediately started moving closer, but the walruses reacted fast, forming a tight defensive circle. The adult walruses stayed on the outside, protecting the younger ones in the center. The polar bear tested their defense several times, but couldn't find an opening. Every time it tried to attack, the adult walruses drove it back with their massive tusks. The bear had no choice but to keep searching for another chance. As the walrus herd slowly began returning to the sea, the polar bear grew desperate. It suddenly lunged at a smaller, weaker walrus. The bear clamped down tightly, refusing to let go. But walruses are incredibly tough and surprisingly powerful. The trapped walrus managed to break free and escape back toward the water. Polar bears normally hunt seals, their primary source of food. But as temperatures rise and sea ice continues to disappear, some bears are forced to take bigger risks for survival. In the end, the walrus herd escaped safely into the ocean. The polar bear remained alone on the shore, still facing another day of hunger.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쉽게 보기 힘든 안타까운 순간이었다. 한 마리의 수사자가 초원 위에 쓰러져 더 이상 몸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었다. 등에는 깊은 상처가 가득했고 척추 부상도 매우 심각해 보였다. 뒷몸은 거의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였다. 멀지 않은 곳에서 3마리의 강한 수사자들이 조용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이미 치열한 영역 다툼이 벌어진 뒤였다. 결과적으로 승리를 거둔 것은 3마리의 연합 수사자들이었다. 그리고 쓰러진 개체는 아직 경험이 부족한 떠돌이 젊은 수사자였다. 초원에서 영역은 사자에게 생존 그 자체와 같다. 새로운 영역을 차지하려는 도전자는 언제나 강하게 저지된다. 이 젊은 수사자 역시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못한 상태였다. 자신만의 영역을 갖는 것은 모든 수사자의 목표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다. 승자는 새로운 지배자가 되지만 패자는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사자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먼 곳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자연 속에서 수사자의 삶은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이다. 성체가 되면 대부분 무리를 떠나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선다. 그리고 설령 새로운 왕이 된다 하더라도 영역과 가족을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 이것이 바로 초원의 법칙이며 모든 수사자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삶의 현실이다. 가 출산을 마친 영양은 곧바로 그 자리를 벗어나 도망쳤다. 그 순간 표범 한 마리가 나타났다. 이것은 모든 생명체의 생존 본능이다. 하지만 새끼는 그 자리에 남겨졌다. 표범은 즉시 사냥을 시작하지 않고 조용히 주변을 살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새끼 영양은 걷는 법을 익혔고 눈앞에 표범을 보호자처럼 착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다가가려는 순간마다 표범의 발톱에 의해 저지당했다. 그 이유는 표범이 이 새끼를 미끼로 이용하며 지속적으로 소리를 내도록 유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소리는 도망친 어미 영양을 끌어들이기 위한 신호였다. 표범은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며 어미 영양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풀숲 너머에서 어미 영양의 기척이 들렸고 새끼는 그 소리에 크게 반응했다. 하지만 이미 표범의 통제 아래 놓여 있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다. 어미 영양은 결국 모습을 드러냈다.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감정과 본능이 충돌하는 순간이었다. 힘의 차이를 직면한 어미는 끝내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 안전한 거리에서 멈춰서서 오랜 시간 고민했다. 그리고 결국 선택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새끼를 한번 바라본 뒤 등을 돌려 초원 깊숙이 사라졌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자연의 생존 법칙이다. 동화처럼 완벽한 결말도 없고 기적 같은 반전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약육강식의 세계만이 존재할 뿐이다. 모성 본능조차도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현실 판단의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다.